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4팀 김가영, 이다혜입니다. 네, 오늘은 뷰티 업종 구글 광고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혜 씨는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네. 되게 영상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네, 많이 보신 적 보고 있으세요? 네,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많이 뜨더라고요. 보통 프리미엄을 사용을 하면은 안 뜰 수 있는데, 저는 일부러 제 계정은 프리미엄을 쓰고 다른 계정으로는 그냥 안 쓰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 경쟁사들은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진행을 하는 편인데, 우선은 구글 광고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뷰티 업종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해요. 사실 이게 구글에 국한되지 않고 뭐 메타나 다른 DA 배너 광고에도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브랜딩과 분류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S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랜딩으로만 광고를 진행을 해요. 올리브영 랜딩으로만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그 브랜드의 브랜딩도 같이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전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브랜딩 소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자사 이미지나 자사 뭐 그런 색깔이나 자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재를 좀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딩 페이지를 올리브영 사이트로 되게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 소재로도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해요. 저희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올리브영이 뭐 오늘의 특가, 오트 막 12월 되면은 갑자기 막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바뀌어서 특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시기에 같이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뷰티 업종을 아마 많이 진행을 하시는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뷰티 업종에 종사하시는 광고주 분들께서는 이 올리브영 시즌 세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과 이벤트 소재를 분류해서 좀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편이고,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딩은 상시 소재가 되겠죠? 상시 소재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벤트는 단기성 소재로 진행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캠페인을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왜냐면 브랜딩 상시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쭉 예를 들어 한 달을 잡고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소재를 계속 추가를 해서 상시로 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는 편인데, 이벤트 소재 같은 경우는 단기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이벤트가 정해진 날짜 이내에 우리가 이벤트 소재를 빠르게 많이 돌려서 유입을 빨리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간도 되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탈된 유저, 아니면은 좀 잠재 고객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조금 테스트를 해보는 편인 것 같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논타겟으로 진행을 많이 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할인을 하거나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나 뭐 이탈된 유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논타겟으로 여성 타겟으로 해가지고 좀 러프하게 풀어놓으면은 단기간에 이벤트에 대한 유입도는 확실히 이렇게 타겟을 좀 세분화해서 진행했을 때보다 단기 유입은 확실히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것도 이제 뭐 메타에도 좀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앞서 제가 1번 단을 말씀드렸을 때도 좀 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구글 이벤트 논타겟으로 진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트래픽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성별이라든지 좀 러프하게만 잡아놓고 상세 타겟은 진행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으로 분리해서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구글뿐만 아니라 뭐 메타라든지 네. 뭐 다른 DA 매체들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이랑 전환 자체가 광고 집행 목적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트래픽 같은 경우는 뭐 잠재 고객한테도 진행을 많이 하겠지만 보통은 신규 고객이나 좀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빨리 우리가 클릭을 많이 노출을 많이 시키고 클릭을 많이 해서 우리 랜딩 페이지로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목표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전환 캠페인은 말 그대로 구매를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잠재 고객이나 아니면 이탈된 유저를 다시 재유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목표를 두고 좀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혜 마케터님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네. 저도 구글 광고를 처음 접했을 때, 아예 제가 마케팅 쪽에 종사하지 않았을 때 네. 광고 되게 많이 떴었어요. 근데 유튜브에도 막 이미지 형태로도 많이 뜨고 네. 영상 형태로도 뜨고 이 영상 내가 구독한 거 아닌데 뭔가 구독한 것처럼 영상이 노출이 되고 네. 제가 뭐 올리브영 스킨케어 추천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연관도가 있는 영상이 이제 스폰서드 광고가 붙어서 노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뭐 구글 광고 진행을 하실 때 특히나 저는 좀 문의를 많이 받는 형태가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데 이건 어떤 캠페인으로 어떻게 돌려야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이제 구글 그 시스템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구글 영상 광고도 되게 다양한 유형의 영상 광고가 있고 구글 배너 광고 같은 경우도 일반형이랑 반응형이라고 해서 세팅되는 형태도 다르고 라이브 되는 로직도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브랜딩 소재, 이벤트 소재, 뭐 트래픽 전환 캠페인을 분류를 할 때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배너나 영상 캠페인도 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혜 마케터님은 DA 광고 진행을 해보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해보셨을 때 이제 인구 통계랑 관심사 그리고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뭐 리타겟이라든지 잠재 고객 이런 리스트들을 통해서 조금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리타겟팅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타겟팅 방법이 있어요. 그게 잠재 고객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맞춤 세그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맞춤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구 통계 관심사뿐만이 아니라 특정 키워드나 특정 웹사이트나 특정 어플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타겟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뷰티 업종 같은 경우가 랜딩을 올리브영으로 활용을 네. 하고 있다고 했고 네. 이제 뭐 화해 1위, 뭐 올영 1위 약간 이런 어워즈 같은 그런 엠블럼 활용이 가능한 애들이라서 네. 브랜드라서 일단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자사명이나 아니면은 경쟁사 명을 좀 활용을 해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 그리고 올리브영 사이트를 타겟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어플 있잖아요. 네.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네. 오프라인으로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올리브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으로 해서 빨리 트래픽을 좀 확보를 해야 한다 싶을 때는 네. 올리브영이나 지그재그 이런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타겟별로도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맞춤 세그먼트를 키워드, 웹사이트, 어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도 진행을 하고 관심사나 관심사나 인구 통계로도 분류를 해서 네. 이제 타겟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기 트래픽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단기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는 네. 되게 논타겟으로 좀 러프하게 푼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탈된 유저를 다시 재유입을 시키거나 우리의 진성 고객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 그리고 우리 소재들이 어떤 연령대와 어떤 관심사와 뭐 어떤 사용 유저한테 조금 비교적으로 많이 뭐 유입도라든지 구매 전환이 높은지를 좀 테스트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좀 장기적인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맞춤 세그마트를 좀 분류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은 되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여성들 맞춤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타겟팅이 좀 수월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거는 네. 솔직히 남녀노소 나이 불문 뭐 10대는 당연히 제외하고 네. 나이 불문 해서 뭐 신혼가전 자취생 아니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 효도 뭐 선물 약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활용해야 하는 타겟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 성별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어플, 뭐 웹사이트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 보니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저는 구글 이 세그먼트 활용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되게 많이 효율이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인사이트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뷰티 업종 진행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광고 KPI별 운영 캠페인 분류인데요. 이거는 제가 반응형 DA 뭐 배너 광고 제외하고 동영상 광고를 좀 초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전화가 오세요. 구글 광고 이제 문의 관련해서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이쪽 구좌에 이렇게 노출시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세요. 네. 근데 이제 광고 타겟이 확실할 경우 구글이 적합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타겟이 확실할 경우에도 그렇고 아니면 조금 풀어서 진행을 하실 때도 그렇고 저는 되게 구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겟 범위들이 좀 다양하고 넓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타겟이 확실할 경우뿐만이 아니라 논타겟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던 내용 좀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은 광고 KPI별 캠페인 운영 분류인데 이거는 동영상 광고를 좀 초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자사, 유튜브 채널 유입 증대 이거를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약간 영상 광고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걸고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의 유입수를 늘리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인피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캠페인이 좀 나와가지고 인피드 형태에서 디스커버리 형태에서 링크를 삽입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그냥 인피드 영상 광고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랜딩 페이지를 걸 수가 없는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그 캠페인 같은 경우는 영상이 이제 뭐 관심사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관심사와 좀 연관된 영상이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가 없고 뭐 A라는 영상이 계속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홈피드나 뭐 추천 영상이나 이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독한 영상처럼 자연스럽게 네이티브하게 노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짧은 영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영상 길이가 좀 긴 영상 광고이면은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사 채널을 조금 키우고 싶거나 아니면 자사 채널을 조금 홍보하고 싶고 알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인피드 영상 광고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영상을 통한 웹사이트 트래픽 증대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영상에 랜딩 페이지를 걸어서 그 랜딩 페이지의 유입을 조금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유튜브를 볼 때 쇼츠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캠페인 자체가 VAC 캠페인이라는 전환 캠페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건너뛸 수 있는 영상, 뭐 쇼츠, 인피드 다 영상 네. 노출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광고를 길지 않은 길이에 영상을 돌렸을 때는 네. 이 캠페인으로 되게 효율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노출 지면 자체가 좀 유저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노출 지면이기도 네. 하고 유형들이 좀 다양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범퍼헤드는 이제 6초 이내로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이티브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그 지면들에 이제 이 영상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제 링크도 같이 삽입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범퍼헤드 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네. 자사 브랜딩을 좀 목표로 하는 광고주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요. 범퍼헤드는 이게 6초 이내 영상 광고만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있고 자사명 키워드 검색량이 굉장히 높다 네. 하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아주 빠르게 6초 이내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카누 네. 공유가 카누 광고 하잖아요. 그때 한참 카누 광고를 엄청 많이 했었던 시기였는데 네. 뭐만 하면 유튜브 범퍼헤드에 개가 뜨더라고요. 카누가.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브랜드도 다른 영상 캠페인도 물론 활용을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사명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네. 뭐 빅스마일데이도 예전에 진행을 하고 이런 월별로 가전제품 그 시즌을 맞춰서 네. 오픈마켓에 이제 이벤트 진행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이제 범퍼헤드로 조금 진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광고 KPI별 운영 캠페인 분류는 크게 이 세 가지로 좀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것도 이제 구글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 메타나 다른 DA 광고에도 되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은 한 개 캠페인에 되게 많은 소재들을 좀 테스트해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효율이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브랜딩이라든지 그리고 이벤트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소재로라도 라이브를 했을 때 어쨌든 이거는 A/B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세팅을 할 때는 되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뭐 분류를 해서 타겟을 어떻게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많이 세팅을 하는데 결국에 타겟들한테 보여지는 건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구점이나 소재의 그런 소재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소재의 소금 포인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벤트와 똑같은 이제 뭐 할인율과 똑같은 제품이라도 뭐 색을 조금 다르게 해본다던가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연령대로 분류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소재나 뭐 타깃별 테스트를 진행을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부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배너 광고, 영상 광고이다 보니까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재로 뭐 내가 되게 마케터가 되게 좋다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소재를 막상 라이브를 해보면은 정말 효율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클릭률이라든지 전환이 되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많은 소재들을 좀 다양한 소재들을 좀 테스트 해보시면은 이게 딱 데이터가 보이니까 나중에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네,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아직 질문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운영 팁에 대한 내용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진행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좀 막힌다, 갈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편하게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걸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마케터로서의 시선으로 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그럼 유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혜 씨는 저희도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이기 때문에 뷰티 업종이나 뭐 코스메틱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전 진짜 많아요. 저도요. 저는 올리브영 세일하거나 네.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달바라고 아세요? 네. 달바 브랜드가 제가 예전에는 달바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유명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5개 광고부터 시작해서 네. 뭐 온라인 광고 다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 답변 먼저 진행을 좀 하고 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구글 광고는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머신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즉, 한 번 시작한 광고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 거겠죠? 네, 오프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캠페인 자체를 아예 안 가져가시는 게 아니면은 잠깐 중단을 하시게 되면은 또 다시 재개가 될 때 또 다시 그 학습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새롭게 세팅하는 거랑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매체와 캠페인과 동일하게 어쨌든 학습을 하는 거고 타겟한테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거라서 네, 처음 시작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효율이 나던 게 조금 끊길 수도 있고 네.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조금 일정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GFA 같은 경우는 하루 일 노출수라든지 클릭수라든지 총 비용이 수진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물론 타겟을 좀 러프하게 잡아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타겟을 좀 좁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제 경험상 구글은 조금 데이터 노출수, 클릭수, 뭐 유입량 이런 조회율 이런 것들이 좀 일정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유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저도 올리브영에 되게 코스메틱에 되게 관심이 많단 말이죠. 네. 갑자기 까먹었어요. 달바. 맞아. 맞아, 달바. 네. 맞아, 달바가 어쨌든 제가 예전에 달바라는 브랜드를 접했을 때 되게 크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근데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 승무원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승무원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네임을 좀 잘 붙였어. 그 타이틀을 되게 잘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가 좀 주춤하더니 갑자기 막 지하철 광고, 택시 광고, 뭐 5개 광고, 온라인 광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한테 협찬하는 맞아요. 것도 많이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뭐 유튜브 영상 광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너 광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요. 이래서 브랜딩 광고가 중요하구나.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마케터의 입장으로서 광고주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용 가능한 금액이 예산이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네이버를 진행을 해야 돼요. 네이버 SA를 진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메타를 해야 돼요. 구글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저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네이버 파워링크 지금
엄한 키워드 지금 네. 노출시켜서 빨리 소진되는 것보다는 네. 그 금액 아껴서 차라리 브랜딩 광고를 하자. 조금이라도.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네. 그렇게 광고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뷰티 업종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보통 광고를 진행하실 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액으로 진행을 네. 하시잖아요. 다 네. 매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네. 그럴 때는 SA, 네이버 키워드 광고만 막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브랜딩을 좀 목표로 하신다면은 우리 타겟이 좀 분포가 되어 있는 매체를 선점을 하셔서 네. 그걸 선점하셔서 그 매체로 이제 배너 광고는 CPC 단가가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보다는 낮은 편이니까 그래서 배너 광고로 타겟팅 광고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첨언 드립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신규 광고주 같은 분들은 이미 네이버로 전환 로아스가 정말 안 나오는데 계속 광고비 소진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에 뭐 예를 들어서 스킨 제품 추천이라고 치면 어쨌든 얘도 메인 키워드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이제 막 1순위, 2순위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거지. 근데 자사명 그 키워드 두고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자사명 검색량 엄청 낮아. 네. 브랜딩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진짜 소위 그냥 막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엄한데 투자하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행하고 있는 광고주 분들께서 아직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데 음. 파워링크만 계속 돌려서 돈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브랜딩을 먼저 하고 다른 매체들을 하자고 많이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뭐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 매체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갈증이 있으시거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상담 30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뷰티 업종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른 브랜드, 다른 업종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뷰티 업종이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를 좀 전제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합니다. 아니면은 다혜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타겟당에서 구매를 해본 적이 있어요? 많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메타에서도 제가 눈여겨봤던 제품들의 광고가 계속 저한테 떠서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그쵸? 흔들려서 산 경우도 되게 맞아요. 많았거든요. 저도 네. 딱 한 번 노출됐다고 해서 그걸 바로 사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저 틴트 저거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저 가격이면 뭐 하고 그냥 말아요. 네. 근데 또 다시 그게 계속 보이잖아요. 네. 그럼 좀 예쁜 것 같아. 네. 좀 사볼까? 하고 이제 게시물 저장해놓고 맞아요. 캡처하고. 캡처해놓고 좋아요 눌러놓고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게시물 좋아요 공유 이런 거 다 데이터 확인할 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에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너무 좋겠죠? 이제 한 번 떴던 게 또 떴는데 할인 중이다? 그치. 그럼 이제 바로 살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올리브영 세일 할 때만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성이라고 말을 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사실 스킨케어 브랜드긴 한데 올리브영 세일가를 적용을 하면은 좀 어쨌든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이 브랜드 느낌 자체가 좀 수분 부족, 수분을 조금 채워줄 만한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퓨어한 그런 느낌의 브랜드였어요. 네. 그래서 좀 건성분들 타겟팅으로 좀 진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물광 피부, 화장 잘 먹는 네. 그런 걸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단기성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네. 저랑 같이 함께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서 브랜딩이랑 이벤트랑 같이 돌리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키워드 두고
시간 지나서 자세히 검색을 해보니 검색량이 한 2.5배 정도 증가했던 네, 그 브랜드가 그런 상황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내가 아무리 진행을 했고 나도 마케터지만 네. 늘 하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사에 이제 관심이 있는 타겟 연령대나 뭐 성별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타임마케터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그 타겟팅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진짜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많이 이제 광고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불필요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는 진짜 광고비만 많이 소진될 뿐이지 전환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인의 브랜드의 타겟이 어떤 분들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타겟한테 적절하게 광고를 타겟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타겟에 맞는 소재를 제작을 맞아요. 해서 그에 맞는 광고를 잘 진행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 말씀 주셨는데 이제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판매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 배너 광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고주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빨리 눈에 보이는 그 매출, 네. 구매 전환 이거를 조금 아무래도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다 보니 이제 광고비 대비해서 어쨌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초점을 이제 맞추다 보니 브랜딩 광고를 해야겠다라고 알고 계셔도 사실 이게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초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측에 문의해 주시면은 지금 이제 가용 가능한 금액 내에서 이런 식으로 미디어 믹스를 하면은 뭐 과금도 조금 덜 하게 광고를 운영하실 수 있고 브랜드를 더 키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저희 측에서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도 이제 추가적으로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4팀 김가영 이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